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렇게 위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우리 슬라이더 부분하고 그리고 밑에 프로모션 영역을 우리가 CSS를 입혀서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워크 영역을 우리가 이제 좀 입혀서 좀 이쁘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닫고요. 요렇게 내려와서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워크 영역이다. 그죠? 예. WORK 워크 영역 부분 CSS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영역은 인덱스에 가보시면 프로모션 밑에 쭉 내려가다 보시면 디바이더가 수평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워크 섹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도 역시 셋틱이나 그리고 워크 리스트 이렇게 쭉 이렇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거북선까지가 지금 우리가 꾸며야 될 부분이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스타일 CSS로 가서 워크 섹션 영역 부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여기에 마진을 좀 주도록 하죠. 마진 탑을 줘서 한 75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부분으로 이제 위에 프로모션 영역하고 조금 우리가 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요 워크라는 이 섹틱의 워크라는 요 부분 워크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자에 대해서 우리 섹틱에 대해서 설정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요거죠. 자, 워크 섹션에 여기 밑에 있는 색 하고 다시 t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위드스를 한 90% 정도로 줄까 합니다. 역시 같이 줄어들기 위해서 퍼센트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맥스 위드스를 1132를 아마 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32 픽셀을 줬는데 한번 볼까요? 쭉 올려보시면 자, 우리가 컨테이너가 기본적으로 1132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역시 1132로 맥스 위드스는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진을 줘가지고 공통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진 해서 중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0과 오토를 지정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마진 바텀 부분 이제 글자 부분하고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여기에 한 45 픽셀 정도로 주도록 하죠.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은 당연히 이제 센터로 가져가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요렇게 워크가 요만큼은 90%를 차지했다라는 뜻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은 요만큼 띄워서 100%로 돼가지고 위드스를 이렇게 지금 잡아 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됐고요. 요게 이제 뭡니까? 워크라는 워크 단어의 설정이죠. 그죠? CSS 설정 부분이다. 그죠?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워크 섹션에 보면 워크 리스트가 있었죠. 이런 게 이제 워크 리스트가 되는데요. li 밑에, 그죠? 그래서 이 워크 리스트의 li들, 즉 여기에 가보시면 li가 이렇게 워크 리스트에, 그죠? li 태그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안에 우리가 앵커 태그 있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 그리고 스팬 태그로 이렇게 있고, 여기에 앵커 태그 안에, li 태그 안에 앵커 태그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이미지 태그도 있는데요.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좀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워크 섹션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점 해서 워크
대시 리스트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li 영역, 그죠?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자 width를 그냥 100%로 주도록 합니다. 왜냐? 가변적으로 줄어들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i 태그 안에 우리가 보셨다시피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제 반응형을 이제 같이 나중에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지금 이렇게 같이 이제 작아질 겁니다. 맞죠?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검사를 눌러서 레스폰시브를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지금 800에 600이 돼 있고 이 그림이 근데 한번 보시면 몇 픽셀짜리인지 보죠. 480에 480이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100%로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310을 한번 줘보죠. 하니까 자 400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그림이 아직까지는 100%라고 한들 우리가 이게 440인데 그러면 한번 보죠. 500을 주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좀 잘린다.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잡아줘야 되겠다. 그죠? 그 뭐죠? 절대적으로 이제 위치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따로 우리가 저 맥스 위드스 값을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뒤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죠. 이거는 지금 이미지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죠. 이미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로 CSS를 지금 준 건 없죠. 그냥 단지 이거에 li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li 부분은요 어떤 거냐면 이게 li예요. 이게 지금 요 부분 전체, 그죠? 이게 지금 li입니다. 이 li 영역, 이게 지금 li 영역이에요. 알겠죠? 예. 이건 이미지 부분이고요. 그죠? 예, 그렇게 알고 계셔야죠. 자, 그래서 li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100%로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li 영역 안에 우리가 앵커 태그가 있었죠. 앵커 태그 안에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div도 있고 인포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순장군 웹 프린트하고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스타일을 줘보도록 하죠. 그래서 워크 섹션 요 li까지 복사를 해서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a 태그에다가 앵커 태그에다가 자 디스플레이 속성을 줘서 블록 레벨 요소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포지션 속성을 우리가 릴레이티브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릴레이티브가 되어야 아랫부분에서 우리가 오브졸루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위드스 부분을 100%로 가져갈 것이고, 그죠? 100%로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하이트도 역시 100%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앵커 태그에 이렇게 적용이 됐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릴레이티브로 준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 이걸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자 배경과 글자들이 위치할 기준을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릴레이티브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설정을 한 거예요. 릴레이티브로 설정함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보시다시피 그죠?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죠?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신경이 안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포석에 깔아두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가 특정 요소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내용을 좀 줘야 되는데요. 워크 섹션에서 앵커 태그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 before 있었다. 그죠? before를 이렇게 주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요.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거 before는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앵커 태그, 즉 특정 요소 전의 컨텐츠에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태그
전에 태그는 뭐예요? li죠, 그죠? 그래서 이 before는 지금 before 이 값은 뭡니까? before 이 값은 before 이 가상 선택자죠, 그죠? 이는 뭐죠? 특정 요소. 여기서 말하면 이제 li가 되겠죠. 전에 컨텐츠를 이제 삽입한다라고 우리가 이미지나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li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해서 자 디스플레이 속성을 써서 블락 형태로 블록 레벨 요소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포지션 자체를 이제 어브졸루트를 쓰려고 합니다. 이거는 위에 상위 요소인 지금 앵커 태그 그죠? 이런 애들이 지금 릴레이티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위치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왼쪽 상단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탑에다가 우리가 0을 주고요. 그리고 레프트 속성에다가도 0을 값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이미지라는 부분이 겹치게 되면 우선순위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배웠던 속성 기억나시나요? Z 인덱스라는 속성을 여기서 10으로 주도록 하죠. 이거는 아시다시피 숫자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에 보이죠, 그죠? 예, 그걸 지금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width 속성을 100%로 가져갔고요. 이것도 역시 li 관련된 거요. 그리고 height 속성도 역시 100%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가 되겠죠. 다시 컬러 해서 이렇게 주는데 역시 얘도 샵 하고 3F 그죠? 3F 하고 51BO 해서 우리가 했던 푸른색 계통으로 통일시켜 주고요. 그리고 컨텐트라는 부분을 내용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놔두고요. 이까지 우리가 됐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자 여기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전부 다 워크 영역이 지금 파란색 부분으로 지금 다 덮어져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 li 영역들이 다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덮어져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명도를 주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오파시티죠. 오파시티를 우리가 여기다가 주도록 합니다. 오파시티를 우리가 여기서 오파시티는 아시다시피 0.0에서부터 1.0 사이에 값을 줄 수가 있는데요. 0.0으로 가까울수록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얘는 이제 비로소 다시 다 보이게 된다. 그죠? 맞습니까? 예,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파시티에다가 우리가 트랜지션을 주려고 해요. 트랜지션은 우리 뭔지 알죠? 이렇게 배웠잖아요. 애니메이션 그쪽 부분에서 이렇게 될 때 이렇게 가는 요렇게 변형되는 부분이 바로 트랜지션이죠. 그죠? 변화되는 부분. 그죠? 요렇게 애니메이션처럼.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트랜지션을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프로퍼티 속성을 이용을 해서 해당 요소의 모든 곳에다가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5를 줄 것이고요. 그리고 트랜지션에서 여기에서 듀레이션을 한 2초 정도를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2초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좀 짧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도 지금 별 내용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갈 때 호버가 됐을 때 이런 가상 선택자를 줘야 되니까 아직까지 그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놔뒀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부분이 하고 있는 아랫부분이 부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절대적인 위치의 어떤 요소? 블럭 레벨 요소. 그죠? 요소로 왼쪽 상단이죠. 그죠? 상단부터 나타내고 그죠? 요소가 겹치는 순서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에서 우리가 지금 Z 인덱스 값을 얼마 줬어요? Z 인덱스를 10으로 하였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줬고 내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면 뭡니까 배경하고 그죠 배경색과 그리고 컨텐츠를 지정하는데요 하는데 아래에서 오파시티 그죠 아래 오파시티가 0.0이라서 투명해지는 거죠. 투명해졌죠. 맞죠? 투명해짐 요렇게 줄 수가 있고요. 요거를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오파시티는 우리가 따로 배운 적이 있죠. 잠깐 봤었죠. 그죠? 잠깐 봤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오파시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 오파시티 이렇게 얘는 얘 속성, 그죠? 이 속성은 웹 요소의 투명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범위는 값의 범위죠. 값의 범위는 0.0에서부터 1.04입니다. 알겠죠? 1.0 사이의 값을 줄 수가 있다. 아울러 뭡니까? 0.0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투명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걸 안 했군요. 자, 요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프로퍼티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에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얘는 해당 요소 그죠? 모든 해당하는 모든 요소의 모든 속성에 그죠? 모든 요소에 이제 우리가 트랜지션을 이제 적용하겠다라는 게 바로 트랜지션 프로퍼티 속성에 우리가 뭡니까? 이 all이라는 값을 주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해당하는 트랜지션, 그죠? 해당하는 모든 요소의 트랜지션이 2초에 걸려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듀레이션을 준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우리가 가상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자, 요렇게 워크 섹션 밑에 그리고 워크리스트 밑에 앵커 태그 밑에 요거를 복사를 해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죠 요렇게 하고 호버가 되고 이거를 나타내는 부분이 li가 되겠죠. 그래서 before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줬다 그러면 얘를 opacity를 우리가 투명도를 0.8 정도로 설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가보면 요렇게 지금 li 태그 영역 부분이 요렇게 투명도가 2초에 요렇게 돼 있는데 갖다 대보니까 요렇게 2초에 걸려서 요렇게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요것도 요렇게 트랜지션이 딱 적용이 돼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그러니까 한 0.5초로 이렇게 주도록 하면 어느 정도 빨라지겠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자, 0.5초 만에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됐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파시티를 주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호버하고 점 호버 이거 하고 비포 속성은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해요. 비포를 먼저 넣고 호버 이렇게 넣는데 통상적으로는 호버를 하고 비포로 적는 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는 이거의 뜻은 그죠? 비포는 상위 요소 그죠? 상위 요소가 누구예요? A의 상위 요소 li죠. 그죠? li 태그에 그죠? 상위 요소에 뭡니까?
호버 이벤트가 발생 시 before 즉 여기서는 뭐예요? li가 되겠죠. 여기서는 li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li에다가 위에 우리가 지정했던 li의 특정 스타일을 뭡니까? 스타일을 적용하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지금 방과 같이 내용이 오파시티가 0.8이 되면서 이러한 트랜지션이 적용이 돼서 이제 보이는 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 가보시면 요런 것들이 지금 인포예요. 인포 한번 보시면 Z 인덱스에 가서요.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클래스 인포가 이렇게 div 영역으로 잡고 있죠. 요 두 개를 이제 꾸미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li죠. 그죠? li 밑에 있는 인포죠. 그죠? 아이고. li 밑에 있는 이제 인포 클래스 선택자다. 그죠? 인포 이렇게 주고요. 다 인포죠. 그죠? 그래서 그 인포 속성에다가 우리가 역시 포지션을 줄 건데요. 포지션은 자, 어브졸루트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왼쪽 상단은 아니고 글자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왼쪽 상단은 빵으로 하고요. 왼쪽으로부터는 우리가 한 23픽셀 정도 띄워서 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Z 인덱스를 얘는 20으로 주려고 해요. 20을 주면 아까 위에 10을 줬잖아요. 그러면 얘는 20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을 주고요. 그리고 오파시티 20을 줬는데 오파시티를 0으로 일단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보일 겁니다. 그죠? 안 보일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내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트랜지션을 이제 또 줄 건데요. 역시 트랜지션 프로퍼티 속성에다가 우리가 5를 줄 거고요. 그리고 트랜지션 프로퍼티 듀레이션이죠. 그죠? 트랜지션 듀레이션을 내가 0.3초를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 마우스가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오파시티를 제로로 줬기 때문에 지금 주석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지금 그냥 요렇게 지금 보여요. 그죠?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요렇게 지금 왜 이러죠? 자, 다시요. 자, 이제 되죠. 요렇게 하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글자가 이렇게 0으로 기준으로 해서 23픽셀 안쪽으로 지금 돼서 글자가 보여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이게 안 하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다시 주석을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보면 글자가 안 보인다. 그죠? 맞습니까?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마우스가 호버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글자가 이렇게 내려오도록 우리가 트랜슬레이트 Y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인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적인 위치, 즉 뭡니까? 상단, 그죠? 왼쪽 23픽셀, 그죠? 픽셀 떨어진 곳의 위치를 시키며, 그죠? 그리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대비하여 우리가 Z 인덱스 속성 값을 Z 인덱스 값을 20으로 우리가 설정하고 20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투명도를 지금 오파시티로 투명도를 0.0으로 설정을 했다. 0.0으로 설정하고 해당 요소 모두에게, 그죠? 모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0.3초 동안, 그죠?
0초 3초 동안 트랜지션을 적용해라 이런 뜻이죠. 그죠? 적용하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이렇게 됐고, 이제 그러면 얘가 인포 부분에, 그죠? 인포 부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포 부분에 이제 앵커 태그 위에 호버가 됐을 때 인포가 이제 글자가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쭉 드래그를 해서요,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얘는 li 태그에, 그죠? li 태그 앵커 밑에 우리가 호버가 되면 얘는 클래스 선택자 인포에게 적용을 해라라는 뜻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트랜스폼을 줄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은 우리가 변형이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트랜스폼을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트랜슬레이트 Y가 있습니다. 우리 배웠죠. 그죠? 매트릭스는 안 배웠지만 이 퍼스펙티브는 원근감 주는 거고 로테이트는 회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트랜슬레이트 X 값을 주지 않고 Y 값을 줘야지 위에서 밑으로 글자가 내려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트랜슬레이트 Y 하고 아까 우리가 23픽셀을 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3픽셀만큼 내려와라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오파시티를 우리가 1.0으로 설정함으로써 얘는 투명도가 이제 0이 아니라 다 보여지게 되죠. 그럼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자, 요렇게, 자, 위에서부터 봅시다. 위에서부터, 자, 제가 요렇게 왔어요. 갖다 댔어요.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0.3초 동안에 글자가 요렇게 내려오고 있죠. 얘도 세종대왕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는데 잘 안 보인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또 CSS를 적용을 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글자가 Y축으로, 그죠? Y축으로 트랜스폼, 그죠? 이 트랜스폼 변형이다. 그죠? 트랜스폼 해서 변형, 그죠? 변형 이렇게 트랜스폼 되면서 투명도를 1로 하여 글자를 어떻게 보이게 하고 있죠. 보이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해됩니까? 예, 요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폰트가 잘 안 보였으니까 우리가 그 폰트를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워크 섹션 안에, 워크리스트 안에 li에, 그죠? 복사를 해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나서 .info라는 속성에 .info라는 클래스 선택자 안에 h3가 있죠. 이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h3 요것들을 다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h3 태그를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보이게끔 마진 바텀을 한 8픽셀 정도로 띄워주고요. 밑에 부분하러 밑에 p 태그가 있나요? 아무튼 그거하고 좀 띄워주고요. 그리고 나서 폰트 사이즈를 우리가 좀 크게 주기 위해서 한 24픽셀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글자 색상을 우리가 화이트로 줄까 합니다. 그래서 FFF 이렇게 화이트로 주고요.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노멀로 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이 글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내려오면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커지죠. 맞나요? 이렇게 커지고 이것도 이렇게 잘 커지는데 뭔가 폰트를 너무 이거 제가 폰트 사이즈를 23으로 해볼게요. 이게 아까 전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여튼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올라가서, 그죠? 마우스가 올라가서 Y축으로 됐고, 호버 인포가 됐고, 트랜슬레이트 Y에서 23, 오파시티 1.0 됐는데요. 잠깐만요.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거 제대로 적용이 안 돼가지고, 뭐, 코드는 틀린 게 없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이게 새로 고침을 해보니까, 뭐, 요거 사라졌습니다. 이거 뭐 코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코드가 아무 이상이 없는지 일단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없다면 여러분들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이게 크롬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때에 따라서 얘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버그를 일으킬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잘 보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포에 이제 h3 태그를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죠? 이 내용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h3 그죠? 태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적용해라 라는 거죠. 뭡니까? 폰트가 23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이제 표식을 해라라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안에 우리가 인덱스 가보시면 여기에 스팬으로 웹 프린트 이렇게 쭉 되어 있다. 그죠? 이것들도 우리가 좀 꾸며줄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이렇게 인포까지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팬 태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폰트 사이즈를 우리가 이거는 한 12픽셀로 줄 거고요. 그리고 역시 컬러는 흰색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줬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 보죠.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 그죠? 이렇게 한강 그리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잘 나오고 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가 있었죠. 이 이미지 Z 인덱스 여기 Z 인덱스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 밑에 보면 여기 앵커 태그, li 태그가 이미지 태그를 지금 포함을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CSS를 좀 줄까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스팬 태그 이거는 이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 스팬 태그, 그죠? 스팬 태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적용해라. 폰트 12가 되고 자 흰색으로 나타내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팬 태그까지 적용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li까지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이렇게 가변 요소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형태는 역시 블럭 레벨 요소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는 당연히 100%로 가져가야 되겠죠. 100%로 주고 역시 맥스 위드스 속성을 우리가 줘야 될 겁니다. 그죠? 자, 맥스 위드스 속성을 줘야 비로소 이제 가변적으로 이제 줄어들 겁니다. 같이. 그죠? 그리고 하이츠는 역시 오토로 주도록 하죠. 오토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이렇게 키웠을 때는 같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한강 그죠? 근데 요거를 줄였어요. 줄이고 이렇게 쭉 가보니까 어때요? 같이 이미지도 이제 줄고 있다. 그죠? 위드스를 100%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도 같이 이렇게 커지고 그죠? 요렇게 됐나요? 예, 요게 이제 우리가 화면에 이제 나중에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말이죠. 됐습니까? 예, 요게 이제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 워크 영역은 일단 다 됐고요. 그죠? 요렇게 갖다 대면 요런 형태가 호버가 되면서 li의 내용이 그리고 앵커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이 이렇게 트랜지션, 트랜스폼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밑에 블로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밑에 푸터 부분도 설정을 하면 어느 정도 완성된 CSS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좀 흘러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어서 이제 블로그 영역에 대해서 좀 CSS를 또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블로그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